최근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 전반에 심각한 의구심과 혼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는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감행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직후 윌리엄슨 카운티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 대표단조차 수요일에 발생한 일 때문에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러 한국 기업의 경영진들이 반도체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이미 채용을 진행하며 대부분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역으로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이 절실하다는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2022년에 서명한 CHIPS Act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이 8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는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일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인종, 성별 등 온갖 기준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며, 누구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작디,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자신의 관세 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억 달러 파워를 미국 제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테일러 공장 역시 CHIPS Act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미 상무부는 삼성의 CHIPS Act 따라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상무부는 이 자금이 삼성의 텍사스 중부 지역에 대한 4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공장 습격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약속받았던 미국의 각 주초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텍사스주는 좌불안석의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앤드레아는 이미 반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김영범 국가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는 결코 진전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수세기 전부터 양국은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김영범 실장은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조선업 등 협력 관계 또한 이탈될 것이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 세계 최강의 조선업까지 협상의 주요 카드로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디지타임즈 아시아는 삼성의 야심찬 미국 사업 확장이 2026년 생산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촉발된 비자 위기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18일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SK 또한 국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대한 주저함을 국내 투자 확대로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에서는 이 같은 한국 기업들의 발표를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400억 달러 한화 약 55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텍사스주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이곳까지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 주지사 그레그 에버슨 주 차원의 CHIPS Act 지원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에게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난해 말 미 행정부가 삼성에 지급하기로 한 연방 보조금과는 별개로 주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한국인이 없으면 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며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지아주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공화당 주지사 체제인 이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주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던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야만적인 사태를 벌인 트럼프 정권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현지 미국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역사학과 교수 티머시 같은 애시는 현재 상황을 미국 민주주의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며 그 기한이 400일 남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력에 대한 주요 견제 장치인 의회의 역할, 즉 미국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공장 습격 사건은 내년 중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를 위협할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 시장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6일 한국, 일본식 무역 합의 압박에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이러한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미 투자가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무리한 현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데 반해 일본 차가 15%의 관세로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2.5%에서 10%로 관세가 치솟았기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현대자동차 적발, 미국 투자 의혹에 찬물 끼얹나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국내 외국 기업 공장 유치를 추진하면서도 많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구속한 것은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일본에게도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탈공업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제조업 고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숙련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내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면 인재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외국 기업과 세심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국이 곧바로 IMF 사태를 다시 맞을 것이 자명한데 미국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음모론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텔 지분을 확보한 전례가 있으며 삼성전자에게도 지분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심지어 통화 스와프까지 거절한 행보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속셈에 대해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강제 구금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업 진출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저지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는 역설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심각한 쇠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 현장에는 미국 백인 근로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트럼프는 결국 한국 기술자들에게나마 미국인을 교육해달라고 요청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이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노동력은
1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민자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미국인들이 고용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해 발표한 미국 제조업 보고서는 인력 공백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2033년까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약 38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채워질 수 있는 일자리는 그 절반인 190만 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세2세대 2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제조업 직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고작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의 청년층이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미국의 한 기업 경영자는 요즘 젊은이들은 암호화폐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제조업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인공지능 AI과 로봇을 활용하여 모든 제조 공장의 완전 자동화와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여 로보틱스 기술을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공장을 짓더라도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국 노동자로 채우지 못할 것이라면 소수의 고숙련 인력이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며 대량 생산을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이 투자한 AI 로봇과 현대차가 투자한 로봇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수준은 이제 머지않아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미국에 계속 지어지면서 정작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로봇 영상에는 저런 로봇이 24시간 내내 일한다. 10년 안에 대규모 실업자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냉검한 경제 및 기술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얼마 전 한국의 아주 특별한 새 소식이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70여 년 전의 태극기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 태극기에는 모두 한글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희생했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적인 정신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90대의 고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참전 용사들을 위해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제공하고 항공 및 숙박 등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고 싶다는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참전 용사에게 이 의료 지원 소식을 알리고자 해외 각국 매체의 보도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외신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적 채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갚고자 나선 한국인들의 행동에 깊이 감동하며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실제 이 기사들은 여러 나라에 보도되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놀라운 선행을 베푼 주체가 한국의 아주 작은 기업인 미래금, 웨이라이진, 기업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미래금 기업은 단순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 용사들 전원에게 안질환 치료 및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를 직접 찾아가 한국의 집약된 기술이 담긴 전동 의체와 의족을 착용시켜 두 다리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처럼 말뿐이 아닌 실제 실행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외신들은 추가 보도를 쏟아내며 70년이 지나도 예의를 잊지 않은 한국,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 등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기사에서 기업의 이름보다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래금 기업이 기업명이 아닌 후원에 동참한 한국인들, 즉 김민준, 박지은, 최우혁 등 개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한국인들의 이름은 모두 이 기업을 중심으로 모여 후원에 동참한 이들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향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러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표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뿐 아니라 해당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금 기업은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육전춘 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설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였습니다. 이들은 이 태극기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키링에는 참전 용사들의 서명이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뒷면에 새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는 당연히 참전 용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상품은 동참시 미래금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며 그 감사와 정성이 영웅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경랑 속에서도 굳건히 국익을 지켜내고 나아가 인류애적 감사를 실천하는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짙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국제 경제 및 외교 상황, 그리고 한국 기업의 로봇 기술 선도와 숭고한 역사의식 실천 중 어떤 이슈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한국의 최신 웹소설 같은 현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